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 지금 축구토토 17회차가 2월이 되면서 18회차에 대략 1등 당첨 금액 20억 정도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신만의 픽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만의 이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회차 제가 잡은 이변은 여러분들 생각과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승무패 방송을 할 때 제가 구매하는 픽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최종 픽을 공유 드리기 때문에 10개를 맞추거나 1개를 맞추거나 어차피 등수 안에 못 들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골 때리는 가족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10개 맞았을 때는 그래도 맞추네 하고 1개 맞았을 때는 지나가다 영상 보고 따라한 사람들이 또 엄청 욕하냐 덜하냐의 차이겠죠. 일단 최종 픽 쭉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투표율 1, 2, 3위 경기에서 무조건 한 경기 이상은 부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7회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엉뚱하게도 투표율 1위 라이프치히가 무승부를 거두면서 어쨌든 부러지긴 했죠. 이번 회차에서도 이 패턴은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표율 1위 전북 대 인천, 투표율 2위 뒤셀도르프 대 도르트문트, 투표율 3위 바이에른 뮌헨 대 뮌헨글라드바흐입니다. 이 패턴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투표율 1위 전북과 투표율 3위인 바이에른 뮌헨을 이변으로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사실상 인천에게 지난 시즌 무승부를 기록했던 전적도 있고 비가 올 예정이어서 이변에 뭔가 단서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 레반도프스키와 밀러가 출전하지 못한다는 이변의 단서가 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표율 2위 뒤셀도르프 대 도르트문트를 꺾어볼 생각이에요. 지금까지의 이변들이 사실 단서가 있었던 이변이 그닥 많지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변으로 보는 경기가 이변으로 뜨는 적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제가 투표율 4위까지도 조사를 해봤는데 투표율 2위가 부러졌을 때 투표율 1위, 3위, 4위는 투표율 정배가 적중할 때가 많았습니다. 2020년 1회부터 3번인가 4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번 회차 투표율을 볼 때 14번 경기 레버쿠젠 승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표율 4위에 레버쿠젠이 들어와라 했는데 역시나 울산 승이 투표율 5위로 밀려나면서 투표율 4위에 레버쿠젠이 들어왔어요. 자, 어쨌든 이걸 기반으로 이번 회차에 한번 승부를 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이번 회차 사실 제가 틀리면 엄청 많이 틀리게 될 거라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픽을 여러 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살 돈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픽만 제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몇 개 더 맞추자고 어느 정도 정배만 가져가고 요감 먹게 픽을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 최종 픽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참조하셔서 몇 개만 골라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번 회차 과감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쭉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누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울산 대 성남. 울산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듯이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죠. 비록 승격팀들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경기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성남도 지금 김남일 감독 하에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수 엔트리 자체가 울산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경기 울산의 승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골 때리는 가정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축구토토 승무패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 아시죠? 경기력 이외에 단서를 보자면 아직 K리그 경기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골대법으로 봤을 때 무승부 확률이 가장 높았고 배당 또한 울산의 승과 무승부가 보이는 배당이었습니다. 또한 주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축구토토 승무패 1번 경기에서 코로나 이후 정배당 경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기록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고 주말에 폭우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이변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경기 과감하게 울산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2번 경기 전북 대 인천. 전북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화력은 역시 엄청나다. 미들라인에서의 강력함은 리그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전북이 꼴찌 인천과 전북 홈에서 만납니다. 리그가 시작하고 인천은 답답한 모습의 축구를 계속했고 그나마 초반에는 수비가 통하기는 했지만 경기가 거듭될수록 부상자가 늘고 전술이 노출이 되면서 최근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두 경기에서 김호남 선수가 골은 기록을 했지만 6실점으로 수비가 무너져 내렸고 공격에서의 활로는 역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기력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경기력, 배당, 골대법, 다방면에서 이변은 없다고 보고 전북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상무 대 포항. 상무는 4연속 무패로 패배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대구와 부산과의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내줬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승부까지 따라가는 모습은 역시나 군인 정신이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격적인 전술과 다양한 선수 기용으로 상대팀이 상무를 분석할 때 쉽지 않게 하는 게 한몫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포항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상무는 현재 기세로 볼 때 약자도 아니고 강자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빵을 때리는 팀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주중에 말씀을 드렸죠. 또한 최근 상성에서도 상무가 우세하다는 점이 좀 특이하다면 특이점입니다.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는 보지 않고 선빵을 때리는 팀, 그래서 상무의 승과 패 투픽으로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수원 대 강원. 주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술이 수원이 강원에게 쉽게 지지 않는 전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비 라인이 높지 않고 현재 헨리의 수비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울산전을 제외하고 수원의 실점 평균이 1실점이 채 안 됩니다. 물론 골도 없죠. 자, 상대팀 강원은 라인 브레이킹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많아야 해서 수원의 수비가 강원의 공격을 잘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원의 강한 전방 압박은 최근 경기 후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체력적으로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 수원이 상승세의 강원을 상대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이 큰 실수 없이 전반전만 잘 막아내 준다면 후반전에는 분명히 찬스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근 수원의 공격력은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수원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 볼프스부르크는 원정에서 브레멘에게 간신히 승리를 거뒀고 프라이부르크는 원정 5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볼프스부르크가 앞선다고 보는 게 맞지만 최근 홈에서 경기력이 떨어져 보이는 볼프스부르크예요. 그렇다면 홈에서 안 좋은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좋지 못한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 무승부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추가적으로 볼프스부르크의 핵심 공격수 메흐메디가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지만 반대로 프라이부르크는 핵심 센터백 굴대가 결장이 확정이죠.
골대법으로 볼 때 무승부 확률이 높고 배당으로 볼 때는 그래도 홈인 볼프스부르크 승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볼프스부르크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뒤셀도르프 대 도르트문트. 자, 이 경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 2위로 무조건 꺾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골대법으로 볼 때 뒤셀도르프의 승 확률이 가장 적고 배당적으로 볼 때 무승부가 가장 이변으로 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뒤셀도르프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7번 경기 헤르타 베를린 대 프랑크푸르트. 헤르타 베를린은 도르트문트에게 1대0으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쿠냐가 결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력이 코로나 재개 이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프랑크푸르트는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고 주중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선전을 하긴 했지만 패배를 했고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맞대결에서 헤르타 베를린을 상대로 승리가 없기 때문에 홈에서 헤르타 베를린이 여유있게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끔 뜬금없이 프랑크푸르트가 뜬금승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고 골대법으로 볼 때 무승부의 확률이 가장 낮고 프랑크푸르트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8번의 역배당을 받고 2승 0무 6패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패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헤르타 베를린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쾰른 대 우니온 베를린. 쾰른은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현재 리그에서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좋은 모습이지만 7연속 실점을 기록 중인 수비가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니온 베를린이 쾰른의 좋지 못한 수비를 쉽게 뚫을 만한 공격력을 가졌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나마 우니온 베를린 핵심 미드필더 안드리이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를 하면서 전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또 징계로 경기를 뛰지 못합니다. 현재 원정에서 4연패를 기록 중인 우니온 베를린이 5연패까지 기록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상황적으로 코르도바와 우트가 아무 문제 없이 출전할 수 있는 쾰른이 유리한 건 어쩔 수 없이 쾰른의 승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저는 이 경기 쾰른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9번 경기 파더보른 대 브레멘. 이 경기 사실 강등권 싸움으로 두 팀한테 무승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승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픽을 할 예정이에요. 파더보르는 공격과 수비의 핵심 자원인 만바와 휘브마이어가 징계로 출전을 못합니다. 좋지 않은 경기력에 더 좋지 않은 경기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골대법으로 볼 때 파더보른의 승 확률이 가장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는 없다고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무승부가 없다는 가정하에 파더보른의 패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브레멘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한 번의 정배당을 받았었고 승리를 거뒀었어요. 브레멘은 그나마 원정에서 좀 잘하는 모습, 즉 원정빨이 좀 있다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파더보른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글라드바흐. 이 경기 레반도프스키, 뮬러가 빠지긴 했지만 나머지 자원들로도 충분한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핵심 공격수 플레가 빠진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주말에 프라이부르크에 패배할 정도로 메넨글라드바흐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 가볍게 바이에른 뮌헨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대구 대 서울. 이 경기 사실 상성에서 보면 서울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예요. 최근 5경기 3승 2무로 앞서고 있지만 이번 시즌 서울은 공격력에서 너무나도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세징야가 살아나면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대구를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FC 서울은 코치의 김진규 코치를 데려오면서 분위기 전환을 이루려고 노력 중인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경기력으로는 대구가 앞서고 있다고 보지만 서울이 상성에서의 우위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잘하면 서울이 무승부를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대구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광주 대 부산.
승격 팀들의 대결이죠.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대결 전적에서도 굉장히 무승부가 많은 두 팀입니다. 그래서 무승부에 많은 투표율이 가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광주는 1승을 거뒀고 부산은 아직 1승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1승을 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상대가 많이 겪어본 광주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적인 측면으로 볼 때 광주의 승은 없다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광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마인츠 대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는 코로나 재개 이후에 프랑크푸르트를 잡으면서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강등권 위기에서 조금은 살아났다라고 보입니다. 경기력은 나아졌지만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최근 3경기 모두 패배를 기록했던 마인츠고 서로 상대 전적을 보면 무승부를 잘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승과 패로 갈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골대법으로 볼 때도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마인츠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샬케 대 레버쿠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는 샬케의 단통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그렇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 14번 경기 원정 정배가 들어왔을 때 원정 정배가 적중한다라는 패턴과 기본적으로 경기력 자체도 레버쿠젠이 훨씬 앞서고 있다. 또한 배당도 샬케 공사의 패배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 모든 점으로 볼 때 샬케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회차 정말 틀리면 정말 많이 틀릴 회차라고 보여서 들어보시고 이런 생각은 괜찮네 하는 그런 픽 가져가시고 다른 채널도 보시고 뭐 유료 채널 보시는 데 있으면 거기도 비교를 다 해보시면서 자신만의 픽을 만들어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